안녕하십니까. 게이미 무명입니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대부분 집에서 좀 주말을 보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 뉴스에서 비 피해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비 피해가 지금 뭐 이렇게 오송 지하차도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 각지에서 이제 지금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좀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더라도 좀 비 피해가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모두가 좀 정부기관 이런 데서 좀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또 비가 또 엄청나게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방지 예방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한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좀 인명피해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좀 대피를 좀 안전한 곳으로 해서 우려되는 이 재난을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주말 내내 좀 이 비 피해 관련된 뉴스가 계속 어떻게 집에서도 뭐 보이고 뉴스로도 보이고 또 유튜브로도 또 이렇게 계속 추천이 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참 뭐 여러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안타깝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이제 복구를 할 엄두도 안 나고, 비가 또 이제 내일도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저도 어제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진짜 막 퍼붓더라고요. 이게 부산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뭐 100건에 가까운 이제 비 피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느 지역에 계시든 어디든 계시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게 이제 우리 사람 건강,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안전불감증에 뭐 이렇게 설마 이런 일 있겠어 뭐 설마 그렇게 하면서 와 우리 뭐 아파트인데 뭐 별일 있겠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차량 같은 것도 막 좀 저지대에 있으면 좀 가급적이면 조금 그런 침수를 조금이라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위치로 좀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운전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도 등하교 또 등원 하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가급적이면 좀 그런 것들을 비로 인한 어떤 그런 예측되는 것들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아이들도 그런 거 등하원 관련해 가지고도 좀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각자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나 뭐 이러니까 나 거래처니까 뭐 무조건 가야 돼. 막 도로가 막 약간 반쯤 잠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처를 무리해 가면서 간다든지, 뭐 배달을 해야 되는데 또 무리해 가면서 배달을 꼭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가급적이면 좀 자신과 가족을 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번 비 피해에 대한 조금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댓글에 보면 이제 좀 오래전부터 제 채널을 일단은 구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던데, 뭐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여러 종목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많은 종목은 다룰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등등 이렇게 기타 몇몇 종목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널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 있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좀 추천주는 아니지만 관심주로서 제가 셀바이오텍과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가 관심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약간 그게 조금 약간 이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작이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시작으로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은 제가 다른 종목에도 조금은 관심을 더 가지고 물론 다른 종목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뭔가 추천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요. 네, 조심스럽고 제가 어느 정도 뭐 주식이라는 게 확률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조금 괜찮다 이러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 확률적으로 조금 지금 요 정도 가격에 샀을 때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에 확률을 어느 정도 한 7, 80% 이상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제 스스로 그래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제가 분석을 하고 뭐 그러진 않는다. 다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분석을 문의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좋고 나쁘고의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제가 스스로 선별해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덥석덥석 아무 종목이나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셀바이오텍, 셀트리온처럼 관심주든 혹은 이제 추천주든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채널이 제가 방송을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종목을 조금 더 다루게 되면 3번 그대로 갈까 아니면 종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2번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계속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고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아직은 제가 뭐 시행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기존대로 계속 월수금을 그렇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 화목으로 할까 화목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할까 아니면 종목이 만약에 조금 소개해드릴 종목이 늘어나면은 그대로 그냥 월수금 중에서 하루를 조금 뭐 다른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날로 할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가 뭐 제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이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인지는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지금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금요일 장도 뭐 크게 뭐 별 볼 일 없었지만 여전히 이제 9,500원을 이제 완전히 이탈한 모습 그대로 있고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 영상에서도 완전히 이탈한 것을 인정을 했고 완전히 이제 이탈한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뭐 매수 매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그냥 지금 그냥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7,500원 제가 7,500원까지도 하방 압력이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뜻 그냥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또 그냥 매도를 한다든지 뭐 각자의 평단이 다르고 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취하는 어떤 행동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분석한 그것에 따라서 제가 하는 행동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를 따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금요일 날 뭐 그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월요일 영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계속 뭐 또 주말 내내 또 이렇게 너무 막 BP의 방송만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금융 경제 쪽으로 조금 관심이 조금 약간 살짝 멀어졌던 것도 있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금요일과 다름없이 역시나 9,500원을 좀 이탈한 상태로 그대로 지금 이제 봉 차트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7,5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제가 그런 위험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7,500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해라. 절대 이렇게 매수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또 9,500원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9,500원에 달라붙는 것보다 지금 7,500원 방향으로 하방 쪽으로 더 내려갈 그런 위험, 그런 확률 이런 게 더 커요,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는 별다른 지금 예측되는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받기도 조금 힘들고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이 유입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뭐 좋지 않은 위치다. 요것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좀 고통도 수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막 갑작스럽게 7,500원까지 붙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 그냥 뭐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9,500원 쪽으로 확 붙는 것도 쉽지 않고 거래량도 너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닌 그런 약간 약보합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우하향인데 좀 경사면이 좀 급작스럽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형태로 좀 하방으로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러다가 뭐 어떤 이슈가 생기겠죠. 뭐 큰 이슈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큰 이슈는 없는데 그냥 소소한 이슈들. 그 소소한 이슈에 9,500원에 다시 달라붙을 확률도 작지만 있다. 하지만 제가 확률적으로는 조금 하방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고 확률적으로도 7,500원 방향으로 조금 확률이 지금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조정받고 조금 희망 보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조정받아서 굉장히 뭐 다운돼 있고 기분도 안 좋으시고 거기다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뭐 최소 연말 길게 보면 내년 초까지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예.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정받고 또 더 오르고 또 계속 또 오르다가 또 한번 짧게 조정 주고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예, 않습니다. 그거는 지난 제가 다른 장투 종목들에서도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고통이 있었다. 그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이 다 있었다. 그게 뭐 길었냐, 짧았냐, 뭐 아니면 그 하락폭이 뭐 컸냐, 작았냐, 뭐 이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다. 고통의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다. 말로만 이제 다른 종목에 이 종목은 그냥 남의 자식 쳐다보듯 조금 무심한 듯이 일단은 놔두고 다른 종목에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지면 이런 좀 지루한 이런 약보합세 어떤 장세에서 조금 견디는 힘이 조금 더 생기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심 끝에 제가 셀바이오텍이랑 셀트리온 요 정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셀바이오텍은 얼마, 셀트리온은 얼마 정도 오면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드렸고 제가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뭐 만약에 제 채널에 뭐 약간 1등 등장 종목이라면 리비안은 뭐 2등은 되겠죠. 예. 리비안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미국 주식은 또 하시는 분만 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니까 제가 또 국내 주식 중에서 일단은 셀바이오텍이랑 셀트리온을 제가 관심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오면은 한번 조금씩 담아보자. 뭐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아직 뭐 셀바이오텍이랑 셀트리온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뭐 매수 안 한 것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셀바이오텍이랑 셀트리온은 바라보고 있다는 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점 제가 사게 되면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은 사든지 안 사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제가 그냥 투자하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아무튼 지금 이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지리한 어떤 장세에서 우리가 매주 막 일주일에 3번을 막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분석할 게 많이 없습니다. 예,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에너지를 조금 다른 쪽에도 조금 더 쏟는 것이 본인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3번 브리핑 아닌 브리핑 같은 것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굳이 HTS로 뭐 계속 오르나 안 오르나 막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볼 필요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들죠. 뭐 다른 종목들 뭐 요즘에 좀 핫한 뭐 전기차 배터리 쪽이나 예? 뭐 AI 쪽이나 이런 쪽에 뭐 주가가 막 튀고 하는 거 보면 예, 많이 뭐 부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훨씬 많고 그런 종목이 훨씬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튀는 종목들이 이상하게 눈에 띄어요. 그런데 내 종목이 아닌 것에는 덤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그 마음가짐을 계속 쫓다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수급이 완전 꼬여가지고 완전 고점에 잡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뭐다? 투기예요, 투기. 나 많이 안 바래. 지금 이 상승세에서 나 5%만 먹고 나올 거야. 나 10%만 먹고 나올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 꼬입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비싸다는 얘기.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주식 잘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너무 비싸 보여. 그래서 망설여져. 근데 그 망설이는 사이에 또 올라. 안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가면은
희한하게 딱 내가 들어가면은 딱 떨어집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막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기다려봐야지, 이틀 기다려봐야지, 3일 기다려봐야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야. 큰일인데.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되나? 또 그 고민하는 사이에 또 더 빠져. 야, 안 되겠다. 빠져. 역시나 비쌌어. 하고 딱 빼면 또 올라요. 주식이 좀 웃겨요, 하여튼.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근데 자기가 안 비싸다는 생각이 하면, 사시면 되지. 예. 사시면 됩니다. 자신의 소신껏, 내가 분석한 대로, 본인이 분석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죠. 뭐 돈을 따면은 본인이 베팅 잘해서 딴 거고, 돈을 잃으면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잃은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AI,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저는 지금 다 조금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거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좀 그런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그런 종목들이 아니어도 굉장히 좀 속썩이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여기에 투자를 하셨으면 내가 투자한 결과, 저는 1차적으로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바스틴, 효미라, 췌장암, 저는 췌장암이 진도백이라고 봐요. 사실 췌장암 신약이 개발이 진짜 완성되고 그것을 승인을 받기라는 것은 진짜 이제 바이오 시밀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그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희박한 것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너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멀쩡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좀 기초로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확률적으로 아주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200%다. 200%로 무조건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승인이 돼야 된다. 예, 반드시.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주가가 어떻게 되든 1,000원짜리까지 떨어지더라도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는 확인을 하고 내가 팔든지 더 사든지 제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주가가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추매를 더하고 어느 자리에서 추매를 더하고 이런 것만 결정을 하는 것이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가 저기 되기 전까지는 정말 경영진의 어떤 불법적인 그런 것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믿고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많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을 과거에 다 겪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내가 여기서 뭔가 포기를 했을 때, 먼 훗날을 내가 다시 이 종목을 봤을 때 잘했을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존버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 결과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잘 되면 투자를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그냥 투자를 잘못한 것이니까 손실을 입는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는 거. 예, 그게 투자자의 자세지, 투기꾼도 도박꾼들처럼 단기간에 빨리빨리 주가가 파박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주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짝짝짝짝 움직여줘야지. 그게 도박이지. 그게 도박이거든요.
우리가 뭐 저기 강원랜드 가가지고 우리가 뭐 만약에 뭐 블랙잭을 하든 예, 바카라를 하든 하는데 딜러가 카드를 한 장 주고 다음 장을 줄까 말까 이러면은 짜증나지 않겠어요? 금방금방 한 판이 끝나잖아요. 도박의 특징이 뭐예요? 짧잖아. 결과 확인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투기꾼들하고 이 투기꾼 도박꾼들하고 이 투자자의 차이가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뭐 부동산 개발이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주식 투자에 배분을 좀 잘 하시고 그런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학습하고 조금 트레이닝하는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는 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맨날 HTS 맨날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그냥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늘 그런 투자자라, 내가 투자하고 있다는 그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뭐, 분석적인 내용은 크게 금요일과 다를 바 없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리비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제가 리비안이 지금 여기가 25.3달러인가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좀 저항선은 그렇게 강한 저항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좀 쉽게 이 저항선은 쉽게 뚫고 28점 요 위에 저항선이 28.5달러까지는 편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지금 25.3달러 여기 이 저항선에서 지금 뭔가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것이 이건 맞는데 저는 사실 조정을 여기 아래 지지선인 이게 21.5달러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지금 안 내려오고 여기 그냥 25.3달러 여기서 그냥 넘나들면서 25.3달러를 넘었다가 내렸다가 넘었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서 뭔가 조정을 주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내릴만 하면 받쳐주고 내릴만 하면 또 받쳐주고 하니까 지금 이 25.3달러라는 이 저항선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좀 조정이 일어나고 약간의 손바뀜도 일어나고 있겠죠.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기간조차에도 좀 기존과는 이 옆에 기존과는 다른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손바뀜이 살짝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컨대 지금 8월 8일 날, 8월 8일 날 지금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앞서 발표한 것은 그냥 그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 그것을 발표한 것이고 이제 8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은 뭐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인데 이날을 아마 전후해 가지고 28.5달러 이 저항선을 시험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완전 초단기적으로 거의 뭐 100% 2배에 가까운 주가 이 폭등이죠. 급등이 아니고 폭등에 가까운 이 차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조정과 손바뀜과 나갈 놈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살짝쿵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아무래도 지금 8월 8일까지는 조금 기간이 좀 사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돼서야 지금 28.5달러를 도전을 한다고?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뭐 선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28.5달러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좋은 생산량과 딜리버리 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뭐 보고서들을 만들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실적 발표, 이게 8월 8일보다는 앞서서 좀 보고서들이 미리 나올 거예요. 미리 나오면은 그 보고서를 미리 내기 전에 아마 보고서를 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내기 전에 미리 좀 주가 움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8월 8일이 실적 발표일인데 그 앞서갖고 보고서, 또 그 전에 또 앞서서 뭔가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것을 먼저 행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으로 아마 7월 말? 7월 말이나 뭐 말 가까이 돼서 아마 주가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만약에 방향을 잡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선까지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회? 매수 기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만약에 21.5달러까지 떨어진다면, 만약에 이런 어떤 선행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21.5달러 요 안팎에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떨어질 때, 예,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리비안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요즘에 리비안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전보다는 확실히 좋게 흘러나옵니다. 실적 자체가 지금 좋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한 분기에 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지금 이익은 없지만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출도 감소폭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분기마다 이 개선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약간 서프라이즈의 어떤 그 생산량과 딜리버리 대수를 좀 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리비안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에 맞게 뭔가 보고서와 분석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저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진짜 그 살아남는 기업이 단 하나가 있다면 리비안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왜 테슬라가 아닌 리비안을 선택했는지, 잘 된 놈 말고,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 말고 앞으로 잘 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투자다.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여러 분석을 통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좋게 봐도 테슬라는 주가 자체가, 회사 자체는 좋지만 주가가 너무나 회사에 비해서 완전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회사가 앞으로 테슬라가 그만큼의 성장을 한다 해도 본전치기예요. 다만 그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면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또 적용해서 또 뭔가 PER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겠죠. 밸류에이션이. 그것은 별개로 지금 테슬라의 추세가 그 성장률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점유율을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은 미비하다. 예. 오히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덩치를 키우고 기가팩토리를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너무 많은 거야. 수요가 못 따라오는 거야, 오히려. 이게 재고가 남지. 예.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어. 근데 분명히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에 대한 그 조금 소비자들의 약간 지루함이라 해야 되나? 예. 이제는 조금, 지루하다. 옛날 느낌이다.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원하는, 특히나 또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성향 자체가 진보적이잖아요. 약간 좀 클래식을 하지 않고 조금은 이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거. 테슬라 이제 지겨워. 테슬라 지겹다. 테슬라밖에 없냐. 그런 대안으로서도 지금 다른 전기차들도 이제 꽤 잘 만들고 있고, 예, 다만 종전에는 테슬라의 그 인프라가 참 무시할 수 없었죠. 예, 테슬라를 사야지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차종을 사더라도 테슬라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테슬라, 그 재미없는 테슬라, 이제는 재미없다. 과거에는 놀라웠고, 새로웠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좀 지루하고, 좀 더 재미난, 좀 더 새로운 그런, 전기차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들이 반영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지금 전기차 시장,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좀 진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점유율도 보이고 있고, 물론,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점유율이 높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좀 테슬라는 수성하기가 힘들고 계속해서 많은 도전들로부터 수많은 진짜 전기차 브랜드 혹은 완성차 업체, 내연기관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전기차들, 그런 도전들로부터 계속해서 자기들을 어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 테슬라 차종들이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모델들이고, 뭐 조금 중간에 약간은 개선을 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테슬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기들, 뭐 돈이 없나, 뭐가 없나,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성향 사이클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도래했고, 그게 맞물려서 지금,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조금, 그 소비자들의 관심은 받고 있지만, 덥석 선택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아마, 뭐 생산량 문제도 있고, 예, 딜리버리가 주문했는데 무슨 뭐 엄청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차는 빨리 받는데 뭔가 그런 뭐 AS나 뭐 다른 충전 인프라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망설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차종에 대한, 미국은 아무래도 SUV나 픽업 트럭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리비안이 좀 아주 좋은 포지션에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테슬라가 수성을 하기 위한, 하지만 진보적인 어떤 전기차 소비자들의 성향상 테슬라도 빨리 뭔가 새로운 것을 꺼내놔야지 지금 쫓아오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자꾸 자율주행 그거 하나 계속 밀고 있으면 안 돼요. 자율주행,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자율주행 진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까지는 사실상 큰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자율주행 말 그대로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할 차종을 선택할 때
어떤 그런 큰 기준은 될 수 없다. 예. 만약에 정말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을 한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때는 그건 엄청난 무기겠죠.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겠죠.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자율주행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목숨 걸고 그거를 차를 자율주행에 믿음이 안 가는 자율주행에 맡겨놓고 잠을 자거나 볼일을 본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뭐 테슬라가 조금 더 남들보다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앞서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남들도 그렇게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뭐 테슬라가 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좀 먼저 앞서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상향 평준화처럼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그것만 자율주행만 믿고 좀 느슨해지면 안 된다. 테슬라도 멋진 또 다음 차량을 또 이제 선보여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또 자극받아서 또 다른 이제 도전하는 그런 전기차 업체들도 또 자극받아서 또 더 뭔가 그런 것에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죠. 이게 뭐 선의의 어떤 경쟁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리비아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실망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경영 정책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R&D 뭐 연구개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경영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스카린지의 어떤 뭐 좀 스토리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만의 스토리도 일론 머스크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기업의 어떤 뭐 태생, 예, 그리고 그 최초 그 CEO의 어떤 뭐 철학,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한번 리비안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스카린지와 리비안의 태생 같은 부분에서도 좀 신뢰도 높은 어떤 정보를 좀 접하셔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 어떤 경영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기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아마 또 투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단기적인 투자는요, 저는 뭐 논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안다는 놈이 사기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을 좀 접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리비안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대로, 이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달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계속해서 좀 리비안을 이제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내가 좀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부정적 의견도 잘 보고 우리가 차갑게 분석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것도 차갑게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리비안 추적 분석을 이어갈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좀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비안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또 비가 또 엄청난 비가 또 내린다 하니까 좀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일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